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손가락으로 촉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전립선 조직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전편에서 전립선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은 전립선 비대증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비뇨의학과에 가면은 검사가 좀 불편하다, 아프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0년 전을 예로 들면 전립선에 대한 이제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항문 초음파하기 전에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을 촉지하는 검사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립선 초음파라는 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초음파로 검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전립선을 손가락으로 촉지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검사는 잘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문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죠. 근데 초음파가 들어가는 굵기가 뭐 이렇게 많이 굵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너무 통증을 유발해서 검사를 못 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를 합니다. 소변 검사. 소변 검사는 이제 균 검사. 내가 이제 전립선 뭐 비대증이나 뭐 전립선 염증이 있을 경우 이제 균이 동반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균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속 검사라고 해서 소변 세기가 어느 정도 세게 나가느냐. 그 다음에 소변이 보신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근데 보고 나서 잔유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는 요속 검사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로는 이제 전립선의 PSA라는 검사가 있어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전립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암이 혹시나 동반되어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적인지 신기능이 정상적인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 많죠. 눈에는 뭐 루테인, 뭐 혈관에는 오메가3, 관절에는 글루코사민,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식품들이 나옵니다. 전립선의 이제 건강식품으로는 소팔메토라는 게 있죠. 소팔메토라는 거는 식물의 추출물이에요. 그거를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치료약은 아니죠.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그럼 내가 소팔메토를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 보조요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립선이 커져서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는 좁아진 길을 넓혀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게 알파 차단제 라는 약물이 있어요. 전립선부 요도에 관략근이 있죠.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넓혀주는 효과를 주는 게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 중에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DHT라는 물질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DHT라는 호르몬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주는 게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에요. 그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한 20%에서 30% 정도의 전립선의 볼륨 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럼 보통 약물 치료는 한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감기 치료가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면 보통 뭐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며칠 먹다 끊지 않죠? 평생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도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좁아져 있는 길을 넓혀주는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전립선은요 계속 커져요. 그럼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경우는 없는 거죠? 맞아요. 전립선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커진 게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뇨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약물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이 약물 치료에 다 효과를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든지 뭐 또는 합병증이 있다든지 또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약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그런 분들은 다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이전에는. 지금도 물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절제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립선 주변에 있는 관략근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길까요? 요실금이 생깁니다.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정인데요. 전립선 조직이 잘라져 없어지게 되면은 길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사정액이 바깥으로 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액이 다 뒤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뭐 발기부전, 요실금, 역행성 사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요즘에는 시술 같은 게 새로 생겼죠? 맞습니다. 2015년도에 국내 이제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이제 시술 방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유로리프트라는 시술 방법은 비대해져 있는 조직을 절제해 주는 게 아니라 결찰, 묶어주는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있는 골반 관략근 또는 뭐 신경, 혈관 이런 데가 손상이 될 이유가 없죠. 조직 자체를 묶어주기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안전성에 의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치료 효과 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최대 요소, 그 다음에 증상 점수표가 최대로 개선이 됐고 그게 5년 동안 또 유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 안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술을 하잖아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가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시술을 받으면 평생 가느냐, 영구적인 거냐,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이냐, 전립선 결찰술이 무엇이냐를 잘 아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 자체가 전립선 조직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찰술이라는 시술은 이제 수술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조직을 묶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술을 받으면 평생 동안 나중에 배뇨 불편감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립선은 커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술 받고 2년 후 결과가 어땠는지, 시술 받고 5년 후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5년 후 결과를 보게 되면 시술하고 나서 5년 동안 그 효과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이 깔끔한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궁금증을 남겨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 지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